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4,700선을 돌파하며 꿈의 5,000피를 향해 질주하고 있죠. 그런데 이상합니다. 원달러 환율은 1,470원대를 넘나들며 위험 수위를 오르내리고 있거든요. 주가가 오르면 외국인이 들어오고 외국인이 들어오면 환율이 내려가는 게 경제학 교과서의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정반대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하늘을 찌르는데 환율도 함께 치솟고 있는 겁니다. 마치 열이 펄펄 나는데 체온계가 정상을 가리키는 것처럼 기묘한 상황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이런 전례 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오늘 저는 이 역설의 이면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위험 신호가 보입니다. 먼저 숫자를 보겠습니다. 2025년 1월 기준 원달러 환율은 1,472원대를 기록했습니다. 2025년 12월에는 한때 1,480원까지 치솟았죠. 이게 얼마나 높은 수준이냐면 연평균 환율로 따지면 역대 최고치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도 연평균으로는 이 정도가 아니었어요. 물론 당시에는 순간적으로 2,000원까지 갔지만 지금처럼 지속적으로 1,400원대가 유지된 적은 없습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어땠을까요? 2025년 코스피는 무려 75% 넘게 상승했습니다. G20국가 중 증시 상승률 1위입니다. 연초 4,200선에서 출발해 지금은 4,700선을 넘어섰죠. 꿈의 5,000피가 코앞입니다. 표면적으로만 보면 대한민국 경제가 황금기를 맞이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투자자들의 행동은 정반대입니다. 2025년 한 해 동안 외국인은 한국 주식시장에서 약 9조 원을 순매도했습니다. 물론 5월부터 10월까지는 19조 5천억 원을 순매수하며 주가 상승을 견인했지만 그 전후로는 계속 팔아치웠죠. 1월 8일부터 14일까지 단 5거래일 만에 2조 7천억 원 이상을 순매도했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더 큰 그림을 보면 충격적입니다. 외국인의 한국 주식 보유 비중은 2004년 40.5%에서 현재 26%대로 급락했습니다. 20년 만에 14%포인트나 빠진 겁니다. 이건 단순한 조정이 아닙니다. 구조적인 이탈입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정부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고환율은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과 달러 강세 때문이라는 겁니다. 맞는 말입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 속도를 늦추면서 달러가 강세를 보이고 있죠.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는 논리입니다. 코스피 강세는 AI 반도체 수요 폭발과 기업 실적 개선 덕분이라고 설명합니다. 역시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봅니다.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한국 주식에 투자해서 30% 수익을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같은 기간 원화 가치가 15% 하락했다면요? 달러로 환산하면 실제 수익은 15%로 반토막 납니다. 환차손이 수익을 갉아먹는 겁니다. 이래서 외국인들이 한국 주식을 사기 머뭇거리는 겁니다. 주가가 올라도 환율이 같이 오르면 투자 매력이 떨어지니까요. 구조적 원인은 더 깊은 곳에 있습니다. 한국 개인 투자자들의 해외 투자 열풍입니다. 이른바 서학개미들이 미국 주식에 수조 원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 돈이 달러로 바뀌면서 원화 매도 압력이 됩니다. 역설적이게도 한국인의 해외 투자가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이게 다시 외국인의 한국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이 형성된 겁니다. 여기에 대미 직접 투자 부담까지 더해집니다. 한국은 향후 10년간 총 2천억 달러, 연간 2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 달러 수요가 환율을 끌어올리는 또 다른 요인입니다. 정부가 환율 방어에 나서면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고 외환 보유액이 줄어들면 시장의 불안감이 커집니다.
실제로 2025년 1월 말 기준 우리나라 외환 보유액은 4,110억 달러입니다. 전월 대비 46억 달러가 줄었죠. 4년 7개월 만에 최저치입니다. 환율 방어를 위해 달러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은 외환시장 변동성 완화 조치와 국민연금과의 외환 스와프 확대 때문이라고 설명하지만 시장은 다르게 해석합니다. 정부의 실탄이 줄고 있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는 거죠. 역사는 반복됩니다. 1997년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위기를 기억하십니까? 태국 정부는 바트화 방어를 위해 외환 보유고를 쏟아부었습니다. 연초 459억 달러였던 외환 보유고가 몇 달 만에 25억 달러로 증발했습니다. 결국 고정환율제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고 바트화는 하루에 20%나 폭락했습니다. 그 충격파가 한국까지 밀려왔죠. 더 최근 사례도 있습니다. 2022년 영국입니다. 리즈 트러스 총리가 취임 직후 450억 파운드 규모의 감세안을 발표했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냉혹했습니다. 파운드화가 사상 최저치로 폭락하고 국채금리가 치솟았죠. 트러스 총리는 취임 44일 만에 사퇴해야 했습니다. 시장의 신뢰를 잃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한국이 같은 길을 갈 것이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한국의 펀더멘털은 당시 태국이나 영국과 다릅니다. 경상수지 흑자 기조가 유지되고 있고 순대 외자산도 1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시장의 신뢰가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지켜봐야 할까요? 5가지 경제 계기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원달러 환율입니다. 현재 1,470원대입니다. 1,500원을 돌파하면 심리적 마지노선이 무너진 것으로 봐야 합니다. 정부의 시장 개입 강도가 높아질 것이고 외환 보유액 감소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반대로 1,400원 아래로 안정되면 외국인 자금 유입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번째, 외환 보유액입니다. 현재 4,110억 달러 수준입니다. 4,000억 달러는 심리적 마지노선입니다. 1997년 외환위기를 겪은 한국인들에게 이 숫자는 특별한 의미가 있죠. 월간 감소폭이 50억 달러를 넘어서면 경계해야 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 순매수 동향입니다. 현재 외국인은 순매도 기조입니다. 5거래일 연속 순매도가 이어지면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반대로 대형주 중심의 순매수가 2주 이상 지속되면 긍정적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국고채 10년물 금리입니다. 현재 2.8%대입니다. 3.5%를 넘어서면 긴축 우려가 커집니다. 정부의 이자 부담도 급증하죠. 한국 정부는 올해만 30조 원 이상의 이자를 지불해야 합니다. 금리가 오르면 이 부담은 더 커집니다. 다섯 번째, 한미금리 격차입니다. 미국 기준금리가 한국보다 높은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 격차가 1.5%포인트를 넘어서면 자본 유출 압력이 본격화될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의 금리 정책 여력이 제한되는 거죠. 정리하겠습니다. 코스피 사상 최고치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 불편한 진실이 숨어 있습니다. 외국인은 조용히 한국을 떠나고 있고 환율은 위험 수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서학개미의 해외 투자와 대미 직접 투자 약속이 원화 약세를 부추기고 이는 다시 외국인 이탈을 가속화하는 악순환입니다. 물론 당장 위기가 오는 건 아닙니다.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은 여전히 튼튼합니다. 하지만 1997년도, 2022년 영국도 위기가 오기 전까지는 괜찮아 보였습니다. 중요한 건 경계를 늦추지 않는 겁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계기판을 책상 위에 올려두십시오. 환율, 외환 보유액, 외국인 순매수, 국채금리, 한미금리 격차. 이 숫자들이 일제히 나쁜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때가 진짜 위험 신호입니다. 위기는 항상 아무도 예상하지 못할 때 찾아옵니다. 하지만 준비된 사람에게 위기는 기회의 다른 얼굴입니다.
시장을 주시하고 계기판을 점검하며 살아남아 기회를 잡는 행동하는 투자자가 되시길 바랍니다.